네, 안녕하세요. KBS 부산 아침마당 아나운서 차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정은혜입니다. 네. 네,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최적의 삶이란 어떤 최적의 사실 날씨가 좀 추워져서 그런지 주위에 아프신 분들도 많고 저를 갖다가 이렇게 선생님도 감기 걸리셨잖아요. 감기 최적의 삶이란 몸이 좀 아프지만 마음만큼은 건강하게 지낼 수 있는 그런 삶이 아닐까 싶은데요. 구름은이 말씀을 좀 빌리면 잘 묵고 잘 자고 잘 놀고 하나는 생략하겠습니다. 잘 배출하고. 그렇지. 그러면서 하고 싶은 거 찾아서 하는 거. 너무 좋다. 하고 싶은 거 하고 살자. 맺힌 거 풀고 살자. 이왕이면 베풀고 살자. 여기 다 들었네. 여기 다 들어있다니까. 맞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정은혜 아나운서가 이제 또 연말이 다가오니까 네. 좀 삶을 좀 돌아보는 것 같아요. 네. 그렇게 보이시나요? 약간 그렇게 느껴지는 게 항상 최고를 향해서 달려가려고 노력을 하지만 네. 또 우리가 또 그러다 보면 좀 지칠 수가 있고 그렇죠. 네, 맞아요. 그러면 좀 적당히 좀 쉬어가면서 그래서 이게 저는 최적의 삶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하게 맞습니다. 됐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저희가 오늘 중요한 분 아주 귀한 분을 모셨는데요. 네네. 몸과 마음을 진료하시는 이광미 원장님을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이야, 좋다. 네, 반갑습니다. 선생님, 시청자 여러분들께 인사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예. 안녕하세요. 저는 여러분들의 몸과 마음을 진료해서 최적의 삶으로 이끄는 가정의학과 전문의 이광미입니다.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가능하시다. 네, 원장님이 가정의학과 전문이라고 소개해 주셨지만 네. 레지던트 때는 정신의학과를 전공하셨다고요. 이력이 남다르신 것 같아요. 네, 전공이 두 가지신 거예요? 네. 전공의를 정신의학과에서 예. 하고 전문의는 가정의학과를 땄습니다. 네. 사실 제가 원래 네. 이제 뇌에 대한 관심이 좀 많아가지고 네네네. 의과대학 졸업하고 정신의학과 전공의를 먼저 시작을 했었어요. 예. 이제 뇌에 대한 질환을 좀 치료를 하다 보니까 몸에 대해 잘 모르고 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이제 우리가 보통 이제 전문과 제도는 질병을 장기별로 그 치료를 하다 보니까 질병 중심으로 치료를 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진짜 건강하고 행복하려면 인간의 삶 전체를 들여다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몸과 마음을 좀 연결하는 진료를 하고 싶어서 가정의학과를 선택해서 전문의를 땄습니다. 아니 근데 우리 그 최적의 삶이라고 지금 우리 앞에 뭐 얘기도 하고 노래도 불렀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러면 여기서 이제 딱 명제로 우리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최적의 삶은 어떤 삶이 최적의 삶일까요? 궁금하다. 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이제 삶의 목표를 최고가 되는 게 아니라 최적의 삶을 추구하라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최고가 아니라 최적으로. 네, 사실 우리가 좀 최고가 되는 인생을 살려고 많이 노력을 하잖아요. 그러다 보면 노력을 하면서 희생을 좀 하게 되는 게 많이 생깁니다. 성공하기 위해서 건강을 잃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가족과의 소중한 시간을 좀 놓치게 되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제가 생각하는 이제 최적의 삶은 좀 내려놓음, 그리고 통찰을 통해서 나에게 소중한 걸 좀 지키는 삶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너무 싶어요. 중요하네요. 우리가 막 뭔가 나아가야 된다는 생각을 많이 하다 보니까 그렇게 못할 때가 많잖아요. 근데 선생님 이게 저희가 머리로는 이해가 되거든요. 근데 좀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이 최적의 삶을 좀 지키기 위해서 두 가지를 강조하려고 하거든요. 그게 번아웃하고 호르몬입니다. 번아웃과 호르몬의 대결이네요. 아니 저 쌤한테 오늘 배워봅시다 그러면. 그러면 어떤 것부터 이걸 좀 관리를 해야 좋을까요, 우리가? 네, 먼저 제가 번아웃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번아웃은 이제 우리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몸에 있는 에너지가 거의 고갈된 상태라고 보통 많이 생각을 하시죠. 네. 근데 이제 이 에너지가 그러면은 어디서 나오는지 아십니까? 에너지 음식에서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합심이죠. 네, 근데 우리 몸에서는 에너지를 어떻게 만들어내는지 아십니까? 지방을 태우거나 뭐 탄수화물을 해서 맞습니다. 분해해서 그런 거 정확하게 말씀 주셨는데 이거를 이제 칼로리 있는 음식이죠. 탄수화물이나 단백질, 지방을
태워서 에너지로 만드는 세포 내 기관이 있어요. 네. 그게 이제 우리가 미토콘드리아라고 여러분들 생물 시간에 네, 생물 시간에 한 번쯤 배웠죠. 들어보셨을 거예요. 미토콘드리아. 이 미토콘드리아가 에너지를 만드는 기관인데 실제로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아서 에너지가 많이 고갈되면은요, 이 미토콘드리아 기능이 현저하게 떨어져서 에너지를 생산하는 능력이 매우 줄어들게 됩니다. 아, 뭐 먹는 것도 똑같고 활동은 하고 있지만 내 몸에서 생산이 안 되고 있다는 거네요. 그렇죠. 그럼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먹는 그 칼로리를 에너지로 만들어야 되는데 네. 못 만들어내니까 어떻게 됩니까? 살이 쪄요. 아이고, 그게 이거 내 우리가 의지와 관계없네. 의지와 관련 없죠. 그거를 우리가 에너지 대사가 떨어졌다라고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세포들의 생명력이 떨어졌다. 그렇죠. 네, 그래서 미토콘드리아 기능이 떨어지면 세포의 생명력이 떨어져서 세포 기능이 떨어지고 일상생활을 잘 할 수 없는 상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럼 선생님 찾아오시는 환자분들 중에 네. 그런 사례를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으세요? 미토콘드리아 기능이 떨어지신 분들이 아마 좀 어떤지 찾으실 것 같은데. 궁금해요. 많으세요. 실제로 저희가 40대 남성 환자분들이 분이 이제 일을 굉장히 열심히 하시다가 만성 통증하고 이제 피로감으로 내원을 하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3개월 동안 제가 이제 치료를 해드리면서 좀 증상들은 많이 좋아졌는데 기력이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이 남자분 환자분께서 그럼 내가 이제 운동을 좀 해가지고 기력을 찾아야겠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운동을 시작하려고 했는데 제가 말렸어요. 왜요? 왜냐하면 번아웃 상태에서는 운동을 하게 되면 그것도 스트레스가 돼서 에너지가 더 고갈될 수가 있습니다. 선생님 말하시는 것 중에 일부는 딱 저한테 해당해요. 재환 씨는 어떤 지금 증상이 있어요? 뭐 일하고 할 때는 집중 있게 하는데 이제 집에 가면 맞아요. 정말 그냥 소파에 박혀가지고 그렇죠. 그냥 일어나지 않고 겨우 마지막에 일어나서 샤워하고 그냥 바로 자버리거든요. 아니 그런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선생님 어떠세요? 아니 저도 비슷해요. 아니, 선생님도 너무 열심히 하시잖아요. 1부, 2부 하고 나면 워낙 에너지를 쓰는 완전히 직업이니까. 고갈이 되거든요. 그렇죠. 아니 그런 경우가 많을 것 같은데.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그뿐 아니라 또 이제 우리가 삶의 방식을 결정하는 것 중에 성격이 있어요. 이 성격도 이 번아웃이나 이런 것에 영향을 줄 수가 있거든요. 저희가 이제 30대 여성분이 완벽주의가 있으셔가지고 워킹맘인데 일도 완벽하게 하려고 하고 그리고 아이도 완벽하게 키우려고 하는 거예요. 피곤할 수 있죠, 그럼. 그래서 그거를 처음에는 이제 어느 정도 잘 지켜왔는데 갑자기 극심한 스트레스가 주어졌어요. 아버지가 쓰러지신 거예요. 그래서 극심한 스트레스 받으니까 잠을 못 자고 이 스트레스를 계속 받다 보니까 삶에 균열이 오는 거예요. 근데 이 완벽주의 성격을 못 버리잖아요. 그럼 이게 계속 불균형이 심해져가지고 이제 증상이 나타나는데 처음에는 자율신경의 불균형 증상이 나타나서 가슴이 좀 두근거리거나 어지럽거나 식은땀이 나거나 이런 것들이 생기고요. 그 다음에는 이게 면역력 저하로 이어져요. 그래서 막 온몸에 전신에 가려움증이라든지 알러지라든지 이런 게 약을 먹어도 치료가 안 되는 쪽으로 그렇게 진행이 되기도 합니다. 엄청 피곤한데도 맞아요. 약간 잠을 못 이루고 정신은 깨어 있는 것 같은 이런 것도 번아웃일 수 있는. 자꾸 선잠을 자고. 맞아요, 저도 그래요. 그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번아웃과 호르몬이 그런 관계입니다. 번아웃이 심해지면요 호르몬 불균형이 와서 수면 호르몬 밸런스도 깨져요. 그래서 잠이 첫 번째 오는 게 잠이 깊게 자지 못합니다. 이거 제일 잠이 제일 중요한데요. 참 우리가 이렇게 일상을 열심히 살다 보면 내가 어느 단계까지 와 있는지 사실 본인 스스로 인식하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살다 보고 바쁘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좀 알고 배워야 되는데 맞습니다. 선생님께서는 이쪽을 전공하셨으니까 좀 스스로 컨트롤을 좀 잘 하면서 이렇게 뭐 번아웃 증상이라든지 스트레스를 받거나 그런 게 없이 좀 이렇게 오셨을 것 같거든요. 여기까지 오셨을 것 같은데. 사실 이게 의사도 본인이 병을 겪게 된다고 저도 20대 때 번아웃을 심하게 겪었습니다. 20대 때요? 20대 때면 한창 열심히 공부하실 때 전공 공부하실 때 아닙니까? 맞습니다. 제가 이제 의과대학 때 공부를 조금 잘했는데 잘하셨어요, 공부를? 조금 그 잘했어요. 의대에서도 잘하셨어요. 이게 번아웃 설명을 하려다 보니 그 정도 하려면 진짜 번아웃. 그래서 제가 이제 의과대학에서 이제 1등을 했었는데 그때가 22살이었거든요. 조금이 아니라 많이 잘하셨어요. 그래서 근데 이제 그러고 나서 제가 쌓여있던 스트레스로 번아웃이 와가지고 뭐 휴학을 고민할 정도로 좀 심하게 증상이 많이 악화됐습니다. 보통 저희 같은 경우는 휴학은 뭐 여자친구랑 헤어졌거나 뭐 학점이 빵꾸 나거나. 학점 빵꾸 나거나 이럴 때 휴학 생각. 우리 공부가 아웃이네요. 번아웃이 아니고. 1등을 유지하기 위해서 스트레스를 받아서 휴학을 한다. 대단하시네요.
근데 저는 그때 제가 온 그 번아웃이 그냥 1, 2년 만에 생긴 게 아니라는 걸 알겠더라고요. 쌓인 거죠. 네, 이게 초중 고등학교 때 우리가 입시나 경쟁을 굉장히 심하게 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결국 쌓이다가 터진 거였어요. 예.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제가 그 다음에 그 같은 동아리 선배님이 네. 이제 정신과 교수님이 계셔가지고 네. 제가 심리 상담을 시작하면서 정신적 스트레스를 해소를 하기 시작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가정학과를 네. 하면서 통합의학을 배우면서 영양 치료를 하면서 번아웃을 완전히 치료했어요. 그 뒤로는 번아웃이 오지 않게끔 생활 습관을 많이 관리를 합니다. 그러니까 계속 관리를 해 나가신다는 관리를 거죠. 많이 하고 있어요. 근데 말씀하셨지만 요즘은 뭐 초등학생들도 어마어마한 학업 스트레스들이 있잖아요. 그렇지. 근데 또 맞습니다. 부모님 입장에서 자기 아들도 있잖아요. 저희 아들은 좀 제가 스트레스죠. 예. 했으면 좋겠네요. 예. 근데 이런 스트레스가 있으니까 그렇다고 부모 입장에서 스트레스 받으니까 하지 마. 그래. 이럴 수는 수는 없잖아요. 없고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인생에서 호르몬 영향을 많이 받는 시기를 세 시기가 있다고 하는데 갱년기, 그다음에 출산 후, 아하. 그다음에 사춘기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사춘기가 되면 아이들이 중2병 이래가지고 네. 굉장히 극심한 변화를 겪고 부모님들이 힘들어하시잖아요. 네. 근데 저는 이것도 번아웃의 또 다른 표현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사실- 호르몬과 번아웃이 연결돼 있어서요. 네, 그러니까 계속 정신적이나 이렇게 육체적인 피로나 스트레스가 쌓여 있다가 호르몬 변화가 한번 오니까 그것이 약간 터져서 나오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사춘기 때 증상이 굉장히 다양한 것이 네. 이제 스트레스가 많이 쌓인 경우는 그게 더 심하게 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제 아이들이 네. 좀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해서 게임이나 스마트폰 같은 걸 많이 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거를 나쁘다고 할 수가 없는 게 사실 어른들도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해서 술을 마시거나 담배 피우거나 그럼요. 아니면 골프를 커피 치거나. 그리고 그렇죠. 골프 맞아, 운동을 한다거나 운동을 예. 하거나 또는 당분 같은 걸 많이 드시게 맞아요. 되잖아요. 단 거 좋아하면서 그렇죠. 예, 근데 아이들은 그런 걸 할 수가 없으니까 이런 것들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해를 좀 해줘야 된다. 스트레스 해소 방법인 거죠. 나름대로. 맞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 이런 그 일시적 쾌락을 통해서 저희가 보상을 얻게 되면 중독이 되죠. 그렇죠. 근데 이제 이거를 중독을 예를 들면 스마트폰 하지 마, 게임 하지 마. 라고 해서 안 하게 되는 게 아니고요. 이 중독을 치료하려면 먼저 스트레스와 이 번아웃이나 이런 것들을 먼저 케어를 해서 그런 것들을 점점 줄여나갈 수 있게 해야지만이 실제로 줄이고 끊어갈 수가 있어요. 스스로 정리할 수 있게끔. 네. 네. 건강하게 아니, 그럼 스트레스를 그러니까, 해소하는 방법을 알려주고 그렇게 맞습니다. 해야겠네요. 네. 사춘기는 그러면 그렇다 치고 우리 저 40대, 50대 되는 저희들의 번아웃은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까요? 네. 예. 갱년기의 번아웃과 이제 호르몬 변화 증상은 네. 굉장히 다양한데요. 네. 먼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잠을 잘 못 자고요. 네. 신경이 예민해지거나 우울해질 수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에너지 대사가 아까 떨어지다 보니까 살도 막 복부나 이런 데 맞아, 많이 살이 찌게 쪘어, 되고요. 살이 쪘어. 그리고 기력이 일단 많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살이 쪘어. 갱년기에도 번아웃을 먼저 치료해야지만이 일상생활로 회복이 되고 증상도 많이 개선될 수가 있습니다. 선생님 이런 번아웃을 잘 다스려야 우리 삶도 좀 평온해질 것 같은데요. 이렇게 잘 다스리는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그래서 먼저 자신의 활력이 어느 정도인지를 좀 체크를 해보는 게 좋습니다. 어떻게 체크하죠? 네, 제가 이제 활력 테스트를 하나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네. 여러분들이 이제 인생에서 이제 가장 활력이 좋았던 때가 있으시잖아요. 20대 때든 언제든 그때를 100점이라고 한다면 지금의 활력은 한 몇 점 정도 되십니까? 인생의 활력이 가장 좋았어. 막 피가 끓을 때 그런 거죠. 뭐 언제였어요, 그렇죠. 저희? 예, 하루 정도 안 자도 그냥 끄떡없고 그렇죠. 뭐 좀 밥 한 3끼 안 먹어도 괜찮고. 대학교 그렇게. 때, 대학교 그렇죠. 때? 예, 그렇죠. 에너지가 그거를 정말 백이라고 넘칠 때. 그걸 100이라고 백이라고 치면 지금은 점수가 있을까 모르겠어요. 그 정도로 진짜. 알겠습니다. 그러면 한번 각자 생각을 한번. 해보셔야 될 것 같은데. 예. 우리 같이 시청자 여러분들도 같이 해보시면 좋을 그럼요. 것 같아요. 네. 예전에 좋았던 활력에 비해서 지금 내가 어느 정도 점수인지 한번 어머니들은 체크를 해보면 좋을 것 몇 점 정도 같은데 되실 것 같아요? 어머니 한번 손으로 이렇게 한번 해보신다면 잘 젊을 때 예를 들어 20, 30대 때 100점이라면 예. 지금은 내 활력이 얼마나 될까? 너 점수가 별로 안 나올 것 같은데? 우리 임성환 선생님 어떠세요? 그래도 늘 노래로 활력을 찾으시는 분이니까 저는 그렇게 점수 차이가 많이 안 날 것 같은데. 예전에는 제가 기타를 들고 예. 8시간도 노래를 불렀거든요. 예. 근데 요즘은 한 8분 부르기가 힘들 정도. 그건 너무 차이 그럼 8점입니까? 8점입니다. 제가 볼 때 한 30점, 40점 정도? 정말로요? 30, 40점. 남미 씨는요? 남미 씨는 젊었을 때 어마어마했을 것 같아요. 저는 그때 젊었을 때 어마어마했지만 그때는 사람들이 좀 과해서 괴로워했어요. 많이 힘들었었어요. 오히려 지금을 좀 더 좀 좋아하는 편이라서 네. 저는
한 80점? 80점. 예. 지금? 7, 80점? 지금 잠 못 80점. 자는 거 빼면 7, 80점. 오, 잠은 좋다. 깊게 못 자요. 예. 정은혜 아나운서. 저는 지금이 네, 100이 저는 아닐까? 그렇지, 100? 지금이 100이지. 제가 지금이 100인 것 같은데 그래도 20대 초반을 생각을 한다면 한 2점 정도 깎고 싶은 게 98점. 98. 부러운 왜냐면 점수다. 그때는 잠을 안 자도 그렇게 많이 안 피곤했어요. 그럼요. 네, 네. 밤도 꼴딱꼴딱 샜는데 네. 그럼 지금 딱 2% 부족한 상태예요. 한 1, 2점? 아, 오케이. 차는 어떻습니까? 저는 처음에는 제가 50점으로 했다가 70점으로 했다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니까 한 50점으로. 50점 정도. 진짜요? 그때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말 뭐 거의 하루 안 자도 다음날 지장이 없을 네, 그런 그렇죠. 상황이었는데 지금은 지금 수면 시간이 한 5시간 정도 되거든요. 제가 뭐 중간에 낮잠 잠깐 자기는 하지만 근데 갈수록 이제 몸이 처지는 걸 그렇지, 맞아요. 느끼는 거예요. 네. 네. 대체적으로 활력 테스트를 하면 네. 실제로 환자분들이 본인의 활력 에너지 점수를 상당히 근사하게 잘 맞추십니다. 아, 진짜요? 예, 내가 몸은 느끼고 있다는 거예요? 네, 내가 아까 잘한다, 말씀하셨던 본인의 컨디션들을 제가 네. 아까 들었잖아요. 네. 예, 그래서 그 점수들이 상당히 비슷합니다. 예, 그래서 전 이제 이 테스트는 저희 모든 환자분들한테 제가 했을 때 네. 예, 평균적으로 이 치료 경과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미치는 점수고요. 네, 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80점 이상인 예. 경우 이제 두 두 사람. 예. 분께서는 아직도 활력이 굉장히 좋으신 상태예요. 네, 남이는 잘 활력이 유지하고 넘쳐. 계시고. 예. 저는 약간 버티고 있는 거고 은혜 씨는 어리기 때문에 진짜 즐기고 있는 거고. 네, 맞아요. 그렇죠. 이제 80점 떨어지기 시작하면 그렇죠, 그렇죠. 관리가 필요하다라고 느끼시는 게 맞아요. 네. 그래서 항상 내가 80점 이상을 유지해야겠다. 유지할 수 있으면 너무 좋습니다. 뭐 어떤 방식으로 유지를 해야 되는지 생활 속에서 뭐 각자 뭐 습관도 다르고 하겠지만 네, 제가 보편적으로 할 수 있는 걸 좀 알려주세요. 점수를 아까 좀 설명을 네. 드리고 아, 네. 80점 치료도 밑으로. 예. 말씀을 드릴게요. 네. 네, 그리고 아까 이제 60점에서 80점 사이가 되는 경우는 조금 일을 하면 피곤해요. 피곤함을 느끼는데 좀 푹 쉬고 나면 회복이 되는 수준입니다. 근데 이제 60점 이하인 경우에는 만성 피로가 조금 진행이 된 상태라서 조금 웬만해서 조금 회복이 좀 원래 상태로 돌아가기가 쉽지 않아요. 근데 아까 말씀하셨던 30점 이하. 네, 우리 선생님. 예, 이 경우는 좀 심각합니다. 뭐요? 왜냐하면 번아웃이 진행이 되기 시작할 수 있는 아이고. 시기예요. 그래서 저를 그렇게 쳐다보지 마세요. 아, 선생님 같이 고쳐 나가면 되죠. 그러니까 갑자기 숙연해지는데. 오늘 선생님 만났으니까 제가 고쳐볼 겁니다. 그러니까. 정답을 주셨잖아요. 8분 하면 지친다고. 예. 8분만 하셔야 돼요. 예. 더 그래야 하면 안 돼. 나중에 10분으로 늘어나고 20분, 30분 한두 시간을 하실 수가 선생님 있어요. 어떡하죠? 아니죠. 가수분들을 선생님이 초대하셔가지고 노래도 들으면서 선생님은 에너지를 보충하는 그래야겠어. 방법이 있습니다. 그렇게 얍삽해도 되겠습니까? 저는 이제 공구로 먹는 것 재한 같아요. 선배님께서 힘들다고 일을 줄여야겠다 하시면 제가 대신 좀 해드리겠습니다. 네. 에너지를 뭐, 나눠주셨네요. 야. 네. 말로만으로도 고맙습니다. 예, 훈훈하네요. 그다음 아까 제일 중요한 또 포인트가 있습니다. 네. 제가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게 뭐라고 말씀드렸죠? 우리 몸의 세포 내 기관이 미토콘드리아. 맞습니다. 너무 잘 들어주셨네요. 미토콘드리아의 기능을 회복하는 게 첫 번째입니다. 어떻게? 그거는 이렇게 네. 섭취는 안 됩니까? 미토콘드리아 이렇게. 뭐. 미토콘드리아 자체를 섭취할 수는 없는데 그저 먹어서 어떻게 해보려고. 아니, 뭐 우리 음식에 제일 음식- 쉬운 방법. 아니, 그 영양제 이런 데 사부장님. 들어 있을 것 아유, 같아요. 진짜. 좋은 예. 질문이세요. 예. 미토콘드리아 기능을 회복하는 영양소들이 있습니다. 아, 네. 뭐가 있나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칼로리 있는 음식, 예.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은 에너지를 만드는 거죠. 네. 이 에너지를 만들게 도와주는 보조 효소들이 있습니다. 오. 그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비타민, 미네랄, 항산화제들이고 이것들이 미토콘드리아 기능을 높여줍니다. 네. 그래서 비타민, 미네랄, 항산화제가 많이 들어있는 게 과일이나 야채잖아요. 그렇죠. 네. 이런 걸 충분히 드시는데요. 아까 80점이나 60점 정도는 그런 걸 드셔도 충분한데요. 예. 30점, 50점 이렇게 떨어져 있는 경우는 그걸로 부족해요. 그래서 조금 고함량의 영양제를 함께 드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또 미토콘드리아 기능을 좀 회복하는 방법 중에 네. 그 미토콘드리아가 건강하게 만들어주는 신호가 있어요. 우리 몸에 그 AMPK라는 신호인데 그게 활성화되려면 적게 먹고 소식,
그리고 금식을 좀 해주면 좋습니다. 아, 힘든데. 저는 선생님 소처럼 먹는데요. 소식을. 간헐적 단식 아니, 이런 뭐 거는요? 합심으로 하는 건데. 아니 그리고 이제 금식이라고 하면 이제 아시겠지만 선생님도 손이 달달달 떨려서 못 굶겠다. 그쵸. 이런 분들도 있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쉽게 단식을 하는 방법 말씀드리면 우리가 보통 저녁 식사를 조금 일찍 하면 6시나 7시에 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 뒤에 식사를 야식을 안 하고 아침까지 가면 몇 시간 금식을 하죠? 아침 7시까지라면 12시간 금식이죠. 12시간. 이 시간이 굉장히 긴 거죠. 예. 예, 그래서 세 끼를 다 드셔도 저녁부터 아침까지만 안 드시면 그거 자체가 미토콘드리아를 회복하는 시기가 될 수 있습니다. 쉽죠? 근데 예를 들어서 네. 뭐 8시, 9시에 마치신다. 네. 이런 분들은 그때 또 식사를 하실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저는 경우는 아침을 자정까지 조금 먹어요. 늦게 아침을 늦게 먹어. 조금 예를 들면 8시나 9시 식사를 하셨다. 네. 그러면 아침을 한 9시 이후부터 시작을 하시면 그것만 12시간 지켜도 충분하다. 네. 12시간 이상을 추천하시네요. 예, 보통 한 10시간에서 12시간 정도만 금식하셔도 몸이 굉장히 자정자정. 공복을 6시간 이상 버티는 건 힘든데. 그죠? 보통 중간에 우리 과일도 먹고 또 그럼 주무실 때도 드십니까? 새벽에 누워서도 일어나서 드시는 거 아니죠, 선생님? 일어나서 이제 물 마시고 이제 또. 번아웃이라 그렇습니다. 잠을 빨리 깊게 못 드시니까. 그럼 선생님 한 10시간을 주무시는 거예요. 어때요? 잠이 안 오니까. 잠을 못 잔다니까. 너무 자고 싶은데 잠이 안 잠을 오니까. 못 이게 자. 진짜 힘들어, 맞아요. 예. 금식과 소식 또 그리고요? 그리고 미토콘드리아 또 건강하게 하는 게 미토콘드리아가 산소 호흡을 하기 때문에 네. 예, 밖에 나가서 산소를 마시면서 자연 에너지를 많이 산책 같은 받거나 거죠. 그리고 운동이 운동. 미토콘드리아 활성화한테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또 제일 중요한 건 뭐죠? 에너지 소비를 줄여야 되죠. 예. 예, 에너지 소비를 줄이는 2가지 방법 중에 하나가 첫 번째는 카페인을 줄이는 겁니다. 커피 안 마셔야 돼요? 저희 현대인에게는 필수 아닙니까? 거의 뭐 네. 링거처럼 수혈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아침에 나오면 카페인부터 수혈하고 이제 시작을 해야 근데 되는데. 이게 안 좋다는 거네요. 네, 카페인은 쉽게 얘기해서 에너지 소모를 가속화시키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쫙 쥐어짜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일할 때는 에너지를 팍 내다가 집에 가서 쓰러지는 경우가 그렇죠. 이렇게 카페인 섭취가 영향이 많고 그다음에 또 마지막으로 정신적인 에너지, 아까 몸과 마음 말씀드렸잖아요. 정신적인 에너지 소모를 줄여야 되는데 부정적인 에너지가 만들어지는 환경을 최대한 피하는 게 좋습니다. 긍정적인 에너지를 많이 가지시는 게 에너지를 충전하는 데 도움됩니다. 네. 이런 방법들을 통해서 번아웃을 극복을 하면 참 좋겠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호르몬과 또 관련이 있다고 하시니까 그쵸. 그러면 호르몬은 또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되는지 저희가 좀 더 어려운 부분이 아닐까, 좀 더 전문적인 부분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맞아요. 네. 네, 호르몬도 사실 우리 삶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주는 부분인데 네네. 여러분들이 제가 질문을 드리면 좀 스트레스를 받거나 피곤하면 술이나 초콜릿 같은 게 좀 당기지 않으세요? 아, 그럼요. 그럴 수 그렇죠. 있죠. 예. 당분 막 당기잖아요. 또는 뭐 매운 걸 찾아 드시는 분들 맞아, 많죠. 칼칼한 거 막 이런 거. 맞습니다. 예. 이런 것들이 다 사실 호르몬 영향과 관련이 있습니다. 내 의지와 관계없이요. 네. 그런 걸 먹어서 어떤 호르몬이 나오면 좋은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보통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으면 스트레스와 관련된 아드레날린이나 스트레스 호르몬들이 많이 나오게 돼요. 근데 이런 것들이 실제 우리 몸에 그 살이 찌는 당분이나 이런 것, 술이나 이런 걸 많이 당기게 만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비만이 생기고 여러 가지 각종 대사증후군 같은 질환이 또 생길 수가 있습니다. 예, 예를 들어서 이제 좀 저희가 40대 남성 환자분이 이제 불안과 스트레스를 굉장히 많이 가지고 계신 분이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해소하기 위해서 술을 매일 반주를 하시면 이게 잠도 좀 오고 마음도 진정되고 하셔서 그 습관을 가지셨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지방간이 생기고 고혈압이 생기다가 이제 심장이 많이 두근거리는 이런 부정맥까지 생긴 경우도 있습니다. 지병으로 이어지는 거네요. 이어집니다. 네. 습관이 그렇게 무섭다니까. 아니 그러니까요. 정말 그냥 나는 뭐 매일 먹었지만 조금 먹었을 뿐인데 그게 네. 병으로 이어지니까 호르몬 관리가 진짜 중요하다는 거네요. 맞습니다. 그쵸? 네. 아, 무섭네요. 아니 그러면은 어느 정도 중요한 건지 호르몬 이렇게까지 관리해야 되는데 이 40, 50대가 되면 어느 정도 중요하다고 보십니까? 네. 사실 우리 몸과 마음을 연결하는 역할을 하는 게요. 뇌에서 분비되는 자율신경과 호르몬입니다. 그래서 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호르몬과 자율신경에 불균형이 오게 되거든요. 네. 그럼 이 스트레스 호르몬이 다른 호르몬들에게도 영향을 줘요. 여성 호르몬이라든지 갑상선 호르몬이라든지. 그래서 여성 호르몬 불균형이 같이 오게 되면서 갱년기 증상뿐 아니라 여성분들이 많이 가지는 질환이 있어요. 뭐 다낭성 난소증후군이나 자궁근종, 네, 네. 갑상선 질환, 아니면은 뭐
자궁암, 남소암, 유방암 이런 것들 또 호르몬 불균형 때문에 생기는 질환들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여성 호르몬 하면 여성 호르몬 하나만 지키는 게 아니고요. 이렇게 전체적인 호르몬이 최적의 오케스트라처럼 연주를 잘 해줘야지만이 우리 질병으로부터 보호하고 우리가 최적의 삶을 유지하는 항상성을 찾을 수가 있어요. 아니 근데 우리가 보통 호르몬 이상이 있다면 내가 호르몬 이상이 있는데 이걸 자각하기가 조금 힘들잖아요. 그러니까요. 병원에 가서 종합 진찰을 받든지 아니면 그렇죠. 뭐 피검사라도 받아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이게 알 수 있어요. 알 수 있을까요? 네, 호르몬 검사를 받지 않아도 여러 가지 호르몬 증상을 먼저 체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항목 중에서 해당되는 게 있으시면 이렇게 꼽아 보십시오. 손가락으로 같이 해보시죠. 자, 같이 한번 몇 개가 걸리는지. 약간 두렵습니다. 그러니까요, 얼마나 이제. 많이 해당될까. 네, 먼저 몸과 마음에 충분한 에너지가 있는가. 두 번째, 체온이 너무 높거나 낮지는 않은가. 지나치게 불안하거나 우울하지 않은가. 잠이 잘 오는가. 그리고 정상적인 체중을 유지하는가. 면역력이 저하되고 세포 기능이 떨어진 증상들이 있는가. 특정 호르몬 기능이 저하되는 증상들이 있는가. 여기서 혹시 해당되는 게 몇 개신가요? 아니 거의 다 안 돼 나는. 아 정말요? 큰일 났네 진짜. 선생님 힐링 캠프 가야 되나? 재현 씨는 어떠세요? 우리 저는 한 2개는 확실하게 해당이 되고 저도 한 2개 나머지 정도. 2개는 세모로 표시를 했고 네. 어떤 게 2개? 저도 2개 정도인 것 같아요. 잠이라든지 뭐 약간 체온 조절. 저는 이런 거. 하나인데 저는 잠이 잘 오는가. 졸리긴 한데 정신은 깨어 있는. 네, 정신은 깨어 있는 거. 사실 이 테스트는 한 개라도 있으면 호르몬 증상이 있다고 있는 봐요. 거예요? 네. 아 정말요? 그럼 다 있는 거네. 하나만 있어도. 네. 근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개가 있으면 있을수록 아까 호르몬 오케스트라라고 했잖아요. 네. 여러 개의 호르몬이 불균형이 같이 오고 있다는 뜻입니다. 근데 이게 호르몬이 항상성을 유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네. 이렇게 적절하게 잘 유지를 하는 방법이 또 있을 것 같아요. 맞아, 이걸 지켜주면 좋겠네요. 맞습니다. 호르몬은 이렇게 뭐 먹는 걸로 이렇게 안 됩니까? 영양 먹는 거 말씀하신 것처럼 문제네요. 질환까지 가게 될 경우에는 네. 호르몬을 먹어야죠. 네, 그런데 질환까지 안 갔지만 호르몬 증상 불균형이 있는 경우도 네. 있잖아요. 이런 경우는 생활 습관 속에서 조절을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어떡해요? 하면 되나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걸 최적의 호르몬 오케스트라를 만든다라고 표현을 드리는데요. 네. 먼저 아까 말씀드렸던 잠 있잖아요. 잠. 네. 잠을 꼭 11시 이전에 주무시는 걸 권해드려요. 그거 네. 우리 몸에 불가능하다. 불가능하세요? 아, 왜냐면 놀고 싶어서 불가능하다. 뭐 휴대폰도 보고. 집에 가면 11시예요. 그래도 11시 전에 자는 게 제일 좋다. 맞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몸에 생체 주기라는 게 있고 굉장히 중요하게 몸을 회복시키는 게 수면 호르몬이 있거든요. 네. 예, 이게 충분히 분비되는 시기가 10시부터 2시까지이기 때문에 그 시간에 깨어 있으면 사실 몸이 충분하게 회복되는 호르몬이 나오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이게 1번이네요. 그래서 저는 꼭 12시 이전에 주무시는 걸 많이 권해드립니다. 정은혜 아나운서 어제 몇 시에 잤습니까? 저는 네. 2시 전에는 거의 요즘에는 자지 안 자요? 않습니다. 네. 원래 그랬어요? 아니면 이게 업무 때문에 이게 업무가 바뀌면서 더 그런 거 그렇지. 그래서 지금은 사실 가져가는 젊으셔서 걸로 활력이 유지되는데 그러니까, 그 습관이 네. 계속되면 생각보다 만성 피로가 진행될 수 있어요. 그럼 정은혜 아나운서 누적된다는 이제 거네요. 업무를 좀 바꿔야 된대. 그러면 아침에 나오는 걸로 광장이랑 해가지고. 네. 나오시라는 소리. 본인 근무를 바꾸려고 이렇게 다들 번아웃 안 오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 그게 최적의 아침 5시에 삶을 새벽 출근하는 5시 거죠. 출근. 일단 일찍 자야 되고요. 그리고요. 또, 예. 또 네. 어떤 또 그리고 저는 이제 방법이 화이트 푸드를 줄이고 브라운 푸드를 드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화이트 푸드가 뭐냐면은요, 우리가 흰쌀, 흰 밀가루, 설탕 이렇게 정제된 탄수화물이라고 하는데요. 네, 브라운 네. 푸드는 정제되지 않은 탄수화물, 통곡물 현미 같은 뭐. 통곡물, 브라운색이잖아요. 근데 이 껍질에 아까 말씀드린 미토콘드리아 기능을 건강하게 하는 비타민, 미네랄, 항산화제가 다 들어있어요. 현미 이런 그래서 거. 이 브라운 푸드를 먹어야지만이 우리가 먹은 음식들을 에너지로 훨씬 더 잘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산책을 좀 많이 하면 좋습니다. 네, 운동을 많이 하시지만 산책을 꼭 하시라는 게 비타민 D가 섭취가 많이 되잖아요. 네네. 그러면 면역력에도 도움이 되지만 이 호르몬 합성에도 굉장히 많은 도움이 돼요. 그래서 그리고 보통 우울증이 있거나 할 때 햇빛을 봐서 치료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있죠. 네. 그래서 우리가 햇빛을 보게 되면 여러 가지 호르몬의 밸런스를 잘 맞출 수 있기 때문에 네. 산책을 하면서 간단하게 운동하시는 거 좋은 방법. 그러면 해가 있을 때 산책하는 게 좋겠네요. 뭐 너무 늦은 시간에 하는 맞습니다. 것보다. 예, 보통 이제 예를 들면 식사하시고 나서 잠깐 바로. 회사 근처를 한 바퀴 도신다든지 네네. 주말에 오전 중에 산책을 한번 하신다든지 이런 거 좋습니다. 안 좋은 것만 골라서 했구만. 왜 뭐 하셨는데? 11시에 저는 저 야깅 하거든요. 야깅. 밤에. 아, 이런 건 어때요? 안 하는 것보단 낫죠. 잘하고 근데 있어요. 이게 운동이라는 게 만약에 밤에 너무 해서 자율신경이 너무 활발해지면은 잠이 깊지 잠이 또 안 와요. 그렇지. 잠이 안 그래서 와. 적당한 운동 정도는 괜찮습니다. 그리고 아, 해를 늦은 보고 운동도 하는 안 게 좋구나. 좋네. 아, 그렇군요. 산책하라. 그리고요. 그리고요, 선생님. 그다음에 저는 이제 사랑을 많이 해라. 어? 네, 사랑하고 자주 포옹해라. 이 많이 사랑은 힘든 건데. 제일 잘하시는 거 아닙니까, 좀 많이 선생님? 힘들어요. 오늘 선생님 선생님 누워서 떡 먹기 아닙니까? 마음이 진짜 어려워하시네요. 큰일 났다, 진짜 아내분 큰일 났어. 많이 좀 야, 안아주세요. 큰일 났어. 포옹하고. 예. 우리 집 사람들 이렇게 저를 안아주시는 분인데. 아하. 선생님이 못 안아주십니까? 예, 제가 안기는 힘들더라고요. 그 사이에 계속 기타가 있으셔서 그렇죠. 아, 진짜 힘드니까. 이게 많이 사랑해라. 심리적으로 그냥 안정감을 줘서 좋은 건가요? 아니면 정말 이것도 호르몬적으로 뭔가 이게 좋은 긍정적인 영향이 있는 겁니까? 네, 긍정적인 영향이 매우 크고요. 네. 아까 몸과 마음이 연결돼 있다고 했잖아요. 네. 사랑을 하면요, 정말 온갖 호르몬들이 다 방출이 좋은 되면서 호르몬들이 막 예, 방출되는 정말 좋은 거죠. 호르몬들이 많이 아니 그러면 나옵니다. 이제 그 아무래도 이제 나이 드실수록 이제 부부 사이가 조금 소원해지면서 뭐 예를 들어 이제 저희 많은 가수들이 오시잖아요. 네. 뭐 이명웅 씨, 영탁 씨 이런 분을 사랑하는 건 어떤지. 좋습니다. 아 그래요? 그런 것도 아니 근데 도움이 그런 됩니까? 거는 이제 포옹을 못 하니까 맞아요. 그러면은 집에 있는 사람 말고 뭐 반려견이라든지 이거 좋을 것 같아. 너무 좋죠. 그것도 괜찮습니까? 정말 도움이 됩니다. 아. 예. 사랑하는 대상을 주는 게 너무 중요하군요. 그러면은 네. 그런 털 알레르기가 있는 분도 있잖아요. 화분을 사랑하는군요. 그 식물. 식물도 사랑하는 마음 가지는 건 자체는 좋은 것 같아요. 아. 예,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접촉을 통해서 포옹을 하거나 하게 되면요, 옥시토신이라는 호르몬과 세로토닌 분비가 많이 되는데 네. 이거 자체가 면역력을 잡아주고 전체적인 밸런스를 잡아주는데 굉장히 도움이 돼요. 자 이렇게 선생님을 통해서 저희가 번아웃을 좀 해결하고 또 호르몬도 좀 우리가 회복시킬 수 있는 그런 얘기들 쭉 나눠봤는데 역시 최적의 삶이라는 건 그냥 나이대 맞게 건강하게 사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또 이강미 원장님이 이제 본인이 이렇게 또 많은 강의를 또 해주신 만큼 또 책으로도 이렇게 엮으셔서 그렇죠. 많은 분에게 또 기감이 되고 있는데 열심히 읽어보면서 최적의 삶을 좀 살아봐야 될 것 오늘 좀 같습니다. 반성이 많이 되는데요. 진짜요. 저 뭐지 우리 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번아웃 30점인데 앞으로 80점 정도는 올려야 될 것 네, 같습니다. 오늘 많은 방법 진짜. 알려주셨으니까 네, 선생님 네. 실천하시면 말씀하신 대로 좀 맞습니다. 실천해봐야 될 것 같아요. 충분히 가능합니다. 네, 그리고 네. 원장님 마지막으로 시청자분들께 당부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다면요? 네. 항상 이제 내 몸이 주는 여러 가지 신호들이 있거든요. 네. 이거를 미리미리 귀 기울이는 것이 결국 질병을 예방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니까요. 여러분들이 이것들을 꼭 몸과 마음이 힘들지 않는지 네. 세심하게 살펴주시고요. 그리고 내 몸을 들여다보면은 결국엔 최적의 건강뿐 아니라 최적의 삶을 또 이끌어갈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챙기시길 바라고 저도 응원하겠습니다. 아, 네. 정말 이 한 해가 마무리되어가는 이 시점에 정말 좋은 시간이 아니었나 네,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귀한 시간 내주신 이광미 원장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고요. 저희는 인사 나누고 입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